네, 19번, 20번, 24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문제 19번, 20번 풀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A를 따라서 순환하고 있대요. 자, 열기관이 순환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하면 되냐면 저 그래프 안쪽에 있는 면적이 2를 뜻한다. 그 다음에 다 순환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내부 에너지의 총 변화량은 0이 된다라는 거. 왜냐면 A에서 출발해서 쭉 한 바퀴 돌고 왔었을 때 같은 온도가 되는 거니까 온도 변화량이 그럼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델타 U가 0이다 라는 거 기억해서 문제 풀 때 쓰면 되겠어요. 자, A, B는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고요. 그러면 여기 A, B 온도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뭐 이때 온도를 처음 있으니까 T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B, C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이때는 그러면 저 때는 이제 1이 0이라는 뜻이 또 되겠네요. CA는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하면서 부피가 수축되니까 C는 온도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되겠어요. 이제 온도가 더 낮으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을게요. 됐고, 그 다음에 A,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있다. 이게 이제 또 무슨 말이냐면 이 ABC 순환 과정에서 이 열기관이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실린더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열기관이니까 뭐 크랭크 축이던 뭐 톱니바퀴든 여기서 계속 얘가 굴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 엔진을 계속 굴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때 이 피스톤의 부피가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계속 순환되는 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부피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저 사이클이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그럼 열기관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잖아. 저 열기관이 일을 하게 해주려면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열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열이 흐를 때 열의 일부를 열기관이 일하는 데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낮은 온도로 빠지죠. 그때 이제 흡수한 열량을 Q1이라고 하고 빠지는 열량을 Q2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Q1만큼 흡수했다는 뜻이고, BC에서 낮은 온도로 가면서 Q2로 이제 빠졌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기관 이 모형이랑 압력 부피 그래프랑 동시에 볼 수 있는, 동시에 이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ABCA를 따라서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은 W입니다. 즉 여기 있는 면적의 넓이가 W라는 뜻이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Q1은 W보다 크냐. 자, 이거는 연력학 1법칙에 대한 문제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상기체한테 Q1을 줄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Q1에서 일부를 일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연력학 2법칙에 따라서 Q2로 빠지는 열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보존돼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Q1이랑 W랑 같으면 아니지, Q1이 W보다 크냐고 물어봤어요. W에서 Q2를 더해줘야 Q1이 되는 거니까 Q1이 더 크죠. 짠. 그 다음에 니은 기체 온도를 비교하세요. A가 높냐 C가 높냐. A에 해당하는 온도 그래프가 더 원점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습니다. 디귿 CA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 CA Q2랑 같네요. 자, 순환 과정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표를 그려서 해석하면 빨리 풀 수 있는데요. 자, AB 과정이랑 BC 과정이랑 CA 과정이 있고요. 여기에서 자, Q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W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 세 요소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U 더하기 W가 Q가 되는 이 관계에 있겠죠. 각각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B 과정에서는 먼저 Q가 들어와요. 플러스 Q1으로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AB 과정에서 델타 U, AB 과정에서는 온도가 같잖아요. 온도 변화량이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겠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AB 과정에서 W는 뭐랑 같냐면, 자, 이 두 개를 더해서 Q1이 돼야 되니까 이 AB 과정에서
했던 일이 크기가 Q1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 BC 과정. BC 과정은 어때요? 자, 열이 빠진다고 했죠. 그럼 그 부호까지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 Q2가 되겠어요. 근데 BC 과정은 일을 해요, 안 해요? 부피 변화량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해요. 0. 그러면 또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자, 이 두 개가 더해서 마이너스 Q2가 돼야 되니까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Q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는요, 여러분 단열 과정이죠. 단열 과정이니까 0이라고 써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또 뭔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순환 과정에서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총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는 거. 그래서 총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여기 부분 AB 델타 U, BC 델타 U, CA 델타 U를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C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가 나와야겠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Q2가 돼야 0 더하기 마이너스 Q2 더하기 Q2가 되면 0이 되겠죠. 우리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자, C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크기가 Q2라고 했는데 맞죠? 그래서 자, 열기관의 순환 과정인 1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요. 자, 순환 과정에서 문제가 혹시 안 풀리면 저렇게 그 그래프 각 과정마다 Q, 델타 U, W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표를 그려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빗면 위에 점 P를 속력 V로 처음에 지나는 순간 물체 B가 어디서 나왔어요? 빗면 위에 R 지점에서 이번에는 가만히 놔뒀다. 즉 여기서 처음 속도는 0이었다. 가만히 놓았다 이제 써먹었고, A와 B가 빗면을 따라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 이 문제에서 뭔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Q점, S점을 동시에 지났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게 캐치가 되네요. 점 P가 V로 지나는 저 순간 B도 이제 운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Q랑 S에는 동시에 지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운동하는 동안이랑 B가 운동하는 동안 그 운동 시간이 공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따 저 운동한 시간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Q랑 S에서 운동 에너지를 각각 EA랑 E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자, A의 나중 속도를 V'이라고 하고 B의 나중 속도를 이렇게 쓰자. 표현을 A의 나중 속도를 VA라고 하고 B의 여기 나중 속도를 VB라고 할게요. 뭔가 우리가 뭐 조건을 써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VA랑 VB를 구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M VA 제곱이 2A가 되고 2분의 1 EM VB 제곱이 이제 2B가 되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이 VA랑 VB의 비례식을 구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물체의 크기랑 공기 저항과 마찰은 또 뭐 있나? 질량 써먹었고, 자, 거리가 EDD. 느낌이 나오네. 지금 델타 T 나오고, 이거 중요한 조건이 또 하나 더 있네요.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 저걸 어떻게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라졌어. 오케이. 다시.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이걸 잘 써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속도에 대한 정보 나오고 델타 T 나오고, 자, 거리에 대한 정보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해봅시다.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 그리고 물체 크기, 공기 저항, 마찰 무시하니까 오케이.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겠네요.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쓰냐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가속도의 크기가 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이냐면 선생님은 얘가
난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은데, 가속도의 크기가 같대. 그러니까 질량이 다른데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는 거는 빗면의 기울기가 같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 1차 집필 때 했잖아요. 기울기가 같다면, 운동하는 기울기가 같고 마찰력이 없다면 질량이 다르더라도 마치 두 개 질량이 다른 두 개의 물체가 위치가 다른 곳에서 떨어뜨려도 중력 가속도가 똑같듯이 그 빗면, 같은 빗면에서는, 경사가 같은 빗면에서는 두 개의 가속도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는 게 여기 빗면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보여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빗면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자, 지금 여기에 이 길이가 ED만큼 움직였고 여기가 D만큼 움직였다고 했는데, 근데 같은 기울기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P가 EH만큼 높이로 움직였다면 B는 H만큼의 높이로 움직였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기울기고 A가 ED만큼 갔을 때 B가 D만큼 갔으니까 그 높이 차도 EH, H만큼 났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어요. 각각의 이 가장 낮은 지점, 이 지점을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A의 역학적 에너지, A의 처음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mg h 이렇게 쓸 거고요. A의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우리가 구해야 되는 va 제곱 더하기 0 이렇게. 그리고 마찰이 없으니까 저 두 개 이 처음 역학적 에너지랑 나중 역학적 에너지가 같겠죠?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mgh가 2분의 1 mva 제곱이 돼서 이게 조금 깔끔하게 바꿔주면 양변에 m을 다 소거를 시키고 양변에 2를 곱해 보겠습니다. 4gh는 va 제곱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 것도 한번 써볼게요. B의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 0이고 그 다음에 mgh 만큼 에너지가 저장되고 있었어요. B의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요 2분의 1 이것도 실수하면 안돼. 얘 그냥 m이 아니고 2m이야. 2분의 1 m B의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0. 그리고 얘는 마찰이 없는 기울기 그 빗면을 가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그래서 이 mgh는 mvb 제곱이 돼서 vb 제곱은 2gh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 GH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립을 해가지고 VA랑 VB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V제곱 더하기 저기 4GH 부분에 여기 GH 부분에 여기서 구한 이 GH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배를 하면 되겠네. 2VB 제곱이 되고 얘가 VA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하나를 얻어냈어요. 근데 우리는 VA 제곱이랑 VB 제곱이 딱 떨어지게 나오면 좋겠어요. 조건을 하나 더 써봅시다.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걸 써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 몇 번을 써야 될지 감이 아직 안 오지만 일단은 이 시간이 같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써먹어야 돼. 그러면 1번식이랑 2번식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1번식을 먼저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1번 공식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t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속도 같다는 거 알고 있고 시간이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안 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경우 A의 나중 속도 VA고요. 그 다음에 A의 처음 속도는 V였었고 같은 가속도 그 다음에 시간 우리 뭐 델타 T라고 했었으니까 델타 T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B의 경우
B의 나중 속도는 VB고 처음 속도 없고 얘도 가속도 똑같다고 했었고요. 델타 T 공유되고 있죠. 그럼 뭐 관계식 나오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AT 자리에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 어떻게 돼요? 그럼 VA는 V 더하기 VB 됐는데? 끝났는데? 그럼 따라서 V는 VA 빼기 VB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V 자리에 여기서 만든 이 2번식을 대입을 해서 VA랑 VB의 관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2번식을 1번식에 대입할게요. 그러면 VA 빼기 VB의 제곱 더하기 2 VB의 제곱이 VA 제곱이 되잖아요. 계산하겠습니다. VA 제곱 빼기 2 VA VB 더하기 VB 제곱이 2 VB 제곱이 VA 제곱 소거. 그 다음에 저거 계속 계산해주면 3VB 제곱이 이항시켜져서 2VA VB 양변에 VB가 동시에 있으니까 VB를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총총 B의 운동에너지 분의 A의 운동에너지니까 이거는 자 2분의 1 동시에 있고 그 다음에 B의 질량 EM, A의 질량 M A의 질량 M, B의 질량 EM 그 다음에 VA, VB가 있겠지. 근데 우리는 VB분의 VA를 여기서 구할 수 있지. 뭐야? 2분의 3.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 2분의 1 약분시켜주고 M 약분을 시켜주면 자 2분의 1 이렇게 남고요. 2분의 1 남고요. 그 다음에 VB분의 VA가 방금 2분의 3이 나왔으니까 답은 3이 되겠네요. 왜 틀려? 아이고 바보야. 아유 지금 내가 새벽 2시다. 새벽 2시. 아이고 내가 못 살아. 2분의 1 V 제곱이겠지. 아우 창피해. 아우 졸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9 8분의 9 바보야. 8분의 9 그럼 답 몇 번이야? 2번 나오네. 복잡하게 풀었네. 근데 여러분 풀이 과정 보면 깜짝 놀랄 거야. 한 5줄 아무 풀던데. 대단해. 아무튼 모의고사 만든 사람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완전 진짜 개념에 충실하게 해가지고 정석으로 풀어봤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